음주사고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룡 씨가 경찰 측에 음주운전이 아니다 라고 당당하게 주장을 하게 되면서 이 사태가 더욱더 점진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걸 인정했다면 이미 처벌이 나오고 진행이 되어야 하는 수사인데 이재룡 씨가 철저하게 부인을 했단 말이에요. 음주 측정 결과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정지 수준이었는데 사고를 내고 나서 지인의 집으로 이동한 이재룡 씨가 음주운전은 안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당초 제가 앞선 영상을 통해 예고를 해드렸던 것처럼 술타기 의혹을 굉장히 받고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서울 강남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유명 배우 이재룡 씨가 경찰 측에 음주운전이 아니었다라고 진술을 한 겁니다. 사실 도로교통법 위반, 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 뺑소니를 말하는 거죠. 이렇게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미 6일날 오후 11시쯤 서울 강남구 청담역 인근에서 차를 몰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는 겁니다. 사고 직후 자택에 차량을 주차하고 지인의 집에 갔다가 경찰에 붙잡혔을 당시 이미 음주 측정 결과가 혈중 알코올 농도 면허 정지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운전 당시에는 음주 상태가 아니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경찰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게 제가 말씀드렸던 이 내용이 거의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죠. 자, 왜 술타기 의혹을 받고 있느냐. 사실 현장 체포였다라고 한다면 아마 이것이 사실적으로 음주운전 부인하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이 김호중 씨 사태를 예로 들었지만 김호중 씨 같은 경우는 많은 CCTV와 추적 조사를 통해서 이게 나중에 혐의가 인정이 돼버리고 말았죠. 김호중 씨가 술을 마셨다라는 증인들이 추가로 발생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재룡 씨라고 다를 바 없어요. 이재룡 씨 역시 만약 차후에 증언들이 속출하거나 추가적인 이재룡 씨의 이 행방들, 예를 들어서 이재룡 씨가 그 이전에 사고를 내기 이전에 술집에서 나왔다라던가 또는 음주를 하는 모습이 포착이 됐다라던가 이런 게 나오면 이제 완전 가중처벌을 받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진짜 징역형 나올 수 있습니다. 김호중 씨가 딱 그 사태로 들어갔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재룡 씨가 지금 전면 부인을 하고 있다는 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 사태를 가볍게 보고 있거나 아니면 정말 본인이 무고하다고 생각하던가. 지인의 집으로 갔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본인은 음주를 여기에서 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죠. 이게 주장일 뿐 팩트라고 보기는 아직까지는 어려운데 이게 확실하게 사고 내기 이전에도 이재룡 씨가 술을 안 마셨고 정말 평범하게 운전해서 가다가 사고가 난 이후에 지인 집에 가서 술을 마셨다고 한다면 음주운전이 아닐 가능성이 높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통상적인 걸 보자 이겁니다. 이 통상적으로 이 이재룡 씨가 사실 지금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했다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음주사고 당시 때 CCTV를 한번 보자 이거죠. 사고가 나고 나서 지인의 집에 갔고 자신의 집에 주차를 해놨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사고 난 영상을 좀 보면 사고 당시 내가 음주운전 상태가 아니었다라고 하기에는 여기 보면 중앙분리대죠. 이거를 그냥 쭈르르 가로지르면서 받고 그대로 이제 자신의 집으로 도주를 한 다음에 차를 주차하고 지인의 집에 갔단 말입니다. 이게 참 희한한 부분이 아닐 수 없어요. 우리가 통상적인 상식적인 부분을 놓고 생각을 해본다고 한다면 이렇게 사고가 나면 보통 사람은 두 가지 행동을 합니다. 첫 번째, 현장에서 보험사를 부르겠죠. 보통 우리가 사고가 나면 내가 운전 미숙으로 가로등을 박았건 벽을 박았건 보통은 차에 이제 주차해 놓고 보험사를 부르곤 합니다. 보험사를 부르지 않고 주차장에서 나오다가 내가 차를 박았으면 그냥 사진만 찍고 내가 보험사에 신고를 하죠. 그런데 이재룡 씨는 제가 지금 파악해본 바에 따르면 사고가 났잖아요. 그러면 이 상태로
자기 혼자 사고를 냈으니 집으로 갔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보험 접수가 됐을까? 저는 그 여부가 좀 일단 궁금해요. 보통은 사고가 나고 나면은 거의 바로 전화를 하거든요. 타 차량과의 사고가 아니라 할지라도 뭐 이 정도로 받고 지나갔으면 보통은 보험사에 전화를 합니다. 근데 뭐 두 번째 상황을 놓고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냥 내가 차를 이렇게 박았으니까 나는 그냥 집에 갔다. 그러니까 조치 없이 그냥 귀가했다. 나중에 보험사를 통해서 수리를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갔다.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의혹적인 것이 지네 집으로 갔다. 그리고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정지라는 거는 뭔 얘기입니까? 음주를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 당시에 음주를 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지네 집으로 가서 음주를 했다. 그러니까 참 신기하죠. 사고가 났고 조치 없이 귀가를 해서 주차를 한 다음에 나는 나중에 보험 수리나 해야겠다. 그리고 나서 지인의 집으로 갔고 거기에서 술을 마셨다. 굉장히 이상한 흐름 아닙니까? 이게 이제 김호중 씨 사태만큼이나 이상하다라고 평가받는 이유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없었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내가 사고 내고 나서 나중에 수리할 건데 그냥 속상해서 집으로 돌아갔고 나는 집에서 그냥 혼자 술 마셨다라고 하면 뭐 그것까지도 이상하게 보겠지만 굳이 지인의 집으로 가서 거기에서 술을 먹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애당초 경찰이 출동한 이유가 뭐겠어요? 일반적인 운전자가 이렇게 중앙분리대를 우르르 받고 가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고 뺑소니를 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그냥 자기네 아파트 건물에 어떤 가드레일을 박았다거나 연석을 박았다라고 하면 갈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도로에서 사고가 나면 보통은 경찰에 신고를 하거나 보험사에 전화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조치 없이 도주했기 때문에 경찰이 출동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보통은 본인이 자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런 사고가 났을 때는 경찰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술을 마시겠습니까, 여러분? 통상적으로는 그냥 집에 불안한 마음으로 대기를 하고 있지 않을까요? 지인의 집으로 가서 여기에 대한 상담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봐도 거기에서 술을 마실 일이 있겠습니까? 야, 너 괜히 술 마셨다가 음주운전으로 의심받아. 술 먹지 마. 라고 지인이 말을 해주거나 본인 스스로도 음주사고 이력이 2번이나 있잖아요. 저 같으면 야, 이거 내가 여기서 괜히 술 먹었다가 음주운전으로 오해받겠다. 술 안 먹어야지 하는 게 보통 정상인의 사고 아니냐라는 겁니다. 굉장히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이걸 전면 부인하고 있다. 기억나시죠? 사고 당시에 도주를 하고 그 이후에 술을 마시는 게 바로 술타기 범죄라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김호중 방지법이 나온 거 아니에요. 지금 이재룡 씨가 혹여라도 김호중 씨 태처럼 술 마시고 음주운전을 했는데 그게 무서워서 만약 술타기 범죄로 지금 흘러가고 있다고 한다면 김호중 방지법에 의해서 징역형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경찰이 밝혀내기 이전에 증언과 CCTV 영상이 추가로 나오기 이전에 본인이 자수해서 광명 찾는 게 징역형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만약 본인이 정말 무고하다고 한다면 이거를 철저하게 끝까지 증명을 해내야 될 겁니다. 이걸 누구에게 증명해야 되냐? 지인이 증언을 해줘야 돼요. 이 지인의 존재가 매우 중요합니다. 지인이 만약 맞다. 우리 집에 와서 술 먹었다. 증언을 해주면 굉장히 이재룡 씨 주장에 힘이 실립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사실이 아님이 드러나면 방조죄로 같이 어떻게 되죠? 공범 처벌을 받게 돼요. 이 지인까지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거 이재룡 씨는 지인까지도 자신의 음주운전 범죄에 끌어들이게 됩니다. 반대로 지인 역시 음주운전 범죄를 방조하게 되는 차충수를 두게 되는 거죠. 두 사람 다 생각을 정말 잘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저는 예상이 됩니다. 자, 이 상황 속에서 이재룡 씨가 사실 벌써 3번째 음주 사고잖아요. 그러다 보니 술 마시는 유튜브, 그러니까 짠한 형에 등장을 했는데
짠한 형의 출연분이 결국 삭제 조치, 비공개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 장면이죠. 후폭풍이 너무 세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재룡 씨가 등장한 이 음주 관련 안재욱 씨도 있었고 음주 사고가 있었던 사람들이 계속해서 등장하는 이 방송 프로그램 폐지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여론까지 지금 빗발치고 있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실 유튜브의 문제라기보다는 이 당사자들의 범죄 행각이 문제인데 불똥이 튀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환갑이 된 이재룡 씨가 역대급의 민폐를 끼쳤다라는 이야기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11년 만에 복귀한 아내 유호정 씨에게도 굉장히 지금 복귀를 못하게 하는 상황까지 몰고 갔고, 이것이 신동엽 씨가 운영하는 짠한형 유튜브를 폐지해야 된다라는 여론 확산까지 흘러가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대중들은요, 왜 이럼에도 음주를 주장하는 유튜브 방송을 하냐, 유튜브 폐지해라 라는 얘기가 전부터 나왔는데 이번 사태로 굉장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음주 문화가 심각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자, 근데 이 가운데에 이재룡 씨의 재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룡 씨가 지금 주차장 부지 310억 잭팟을 터뜨리면서 시세 차익만 310억을 냈다라는 기사가 작년 연말에 엄청나게 쏟아졌습니다. 청담동 건물로 대박 냈다. 시세 차익만 310억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여기 보면 끊임없는 이혼설, 32년차 유호정 이재룡 부부 현재 상황이라고 나온 얘기도 눈에 보이실 겁니다. 특이하지 않습니까? 두 사람은 시세 차익 310억이라는 엄청난 건물 대박을 냈는데 두 사람의 파혼, 이혼 수순에 대한 이야기가 기사화되고 있었습니다. 왜인가 봤더니 두 사람의 불화설, 별거설, 이혼설,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다라는 거죠. 신혼 3개월 만에 별거를 한 건 사실이라고 해요. 유호정 씨가 한 달간 집을 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계속하여 이런 얘기가 끊임없이 흘러나왔던 거죠. 근데 두 사람은 2008년도에 부부의 이름을 딴 지하 1층에서 지상 5층 규모의 빌딩을 건축하게 됩니다. 그로부터 시간이 거의 20년 가까이 흐른 지금에는 현재 기준 시가 약 300억 정도 된다고 해요. 2026년도 현재는 전층에 고급 레스토랑이 입점해 있다고 합니다. 현재 시세 차익만 313억 정도 된다고 해요. 충격적이죠? 부부가 토지 매입에 62억 원, 신축 비용에 23억 원을 들여서 약 100억 정도를 들여서 398억 원의 시세를 보고 있는데 거기에 나온 차익만 313억이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벼락부자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런 유호정 씨가 최근 방송 복귀를 하려고 하고 있는 상태였는데 이재룡 씨가 또 한 번 음주 사고를 낸 겁니다. 오죽했으면 유호정 씨가 여자를 만나라고 했겠습니까? 완전 죄를 뿌려도 제대로 뿌린 거죠. 그러니 두 사람 사이에 이혼설, 파혼설이 꾸준히 나오고 있던 시기에 두 번의 음주 사고가 있었고 이번 세 번째가 터지면서 정말로 이혼하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음주 무리를 빚은 이재룡의 아내 유호정 씨의 과거 발언까지 재조명을 받고 있다. 이때 뭐라고 했느냐? 연애 시절 술 때문에 남편과 많이 싸웠다. 일찍 들어간다고 하고 나 몰래 새벽까지 술을 마신 적도 있다. 며칠 전 또 나와 한 약속을 어기더니 새벽에 만취해서 귀가하더라. 일주일에 술을 몇 번만 마시겠다. 몇 시까지 들어오겠다라는 각서를 쓰고 지장까지 찍었는데도 똑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약이 오른다. 그런데도 안 바뀌더라.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재룡 씨가 왜 자신의 집에 귀가해서 주차를 해놓고 지인의 집으로 갔는지가 또 한 번 보여지는 부분이죠. 정말 본인이 속상해서 집에서 술을 마셨다라고 한다면 유호정 씨가 가만 있었겠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인의 집에 가서 술을 마셨다라는 신빙성이 지금 성립이 되죠. 하지만 이 흐름을 전체적으로 놓고 본다면 사고를 내고 뺑소니 한 다음에 자신의 집에 주차하고 지인의 집에 가서 술을 만취해서 먹었다. 음주 사고가 두 번이나 있는 사람이 음주운전을 오해받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아내와 310억 원의 시세 차익을 내면서 청담동 건물 부자가 된 사람이 대리운전조차 부르지 않았다라는 거. 유호정 씨가 평소에 술 마시는 것 자체를 싫어하는데 사고를 내고 나서 지인의 집으로 가 술을 마셨다라는 거 이해하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결국 방송을 통한 SOS였나 남편의 술 문제를 수차례 호소를 해왔다라는 겁니다. 아내 유호정 씨가 말이죠. 힐링 캠프에 나와서 각서도 받았고 화도 냈고 엄청나게 이 사태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을 해왔지만 결국 세 번째 사고가 난 상황에서 지인의 집에 가서 술을 마셨다? 솔직히 상식적인 선 내에서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왜 아내가 방송에서 계속 이야기했었는지를 알 것 같다 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 두 사람의 이 별거설, 문짝이 깨질 정도로 싸웠다. 상태가 심각했다라는 이야기, 과거 발언이 또 한 번 나온 겁니다. 바로 술버릇 때문이었다라는 거죠. 결국 별거도 했었다라고 했지만 계속 같은 실수를 반복했고 주도권을 두고 싸우기도 했었고 많지 않은 날 시간이 없어 씻지도 못했고 아내에게 뻗친 머리를 손질해달라는 과정에서 싸움이 났고 시간도 없는데 잘 좀 해봐라고 말했는데 아내가 이걸 내가 할 줄 아는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를 했으며 욱하는 마음에 필요 없다며 손을 치웠더니 아내가 문을 꽝 닫고 나가버렸고 자기도 화가 나서 문짝이 깨졌다. 그래서 유호정 씨가 친정으로 가버렸다. 별거 3주차에 아내를 찾아와 무릎을 꿇고 빌어 겨우 모셔왔다. 자주 무릎 꿇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답답하고 한심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환갑에 음주운전 후 도주했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보니 아내 유호정 그리고 아들, 딸의 얼굴을 어떻게 보겠나 라는 비판의 언론 이야기도 빗발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달 이 유튜브 영상에서 아끼는 데킬라를 꺼내고 자랑을 했는데 이게 사실 많은 분들에게 비판을 받고 있는 겁니다. 결국 술을 잘 마신다고 치켜 세워진 안재욱도 뿌듯해하던 이재룡도 모두 과거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사람이고 결국 이들이 담긴 영상은 비공개가 된 겁니다. 아내 유호정 씨만 불쌍하다라는 분들의 이야기가 빗발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경찰은 이재룡 씨에게 블랙박스 영상을 제출하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전면 부인을 했기 때문이죠. 자, 과연 이재룡 씨의 이 블랙박스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을까요? 충격적이게도 이 블랙박스 뿐만이 아니라 지인 집에 갈 때 운전하지 않았다. 택시를 탔다라고 했지만 사고 직전 어디 있었는지, 음식점에 있었는지, 술집에 갔는지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블랙박스 영상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는데 블랙박스 영상 안에는 지우지 않는 한 모든 게 담겨 있을 거 아닙니까? 음식점에 주차를 했는지, 술집에 주차를 했는지 경로 파악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 이제 곧 소환 조사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이 소환 조사에서 본인이 말한 내용과 사실이 다른 내용이 블랙박스에서 공개가 된다면 앞에 말씀드렸던 징역형을 피하기가 매우 어려울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또 추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알겠지? 자, 이런 비판의 의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앞에 말씀드렸죠? 왜 지인의 집으로 이동을 했을까? 자, 여러분, 이 음주운전이 벌어지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 음주운전 사태에 대해서 제가 핵심을 짚어드리겠습니다. 이재룡 씨 같은 경우가 어떻죠? 사고가 나고 도주를 하고 지인 집으로 갔어요. 근데 나중에 해보니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 자, 그렇다면 이게 굉장히 애매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전에 기억이 나실 거예요. 자, 이창명 씨가 음주운전을 해서 걸린 적이 있습니다. 네, 보시면 시설물 들이받은 차 버리고 내빼는 운전자들 현장 떠나면 끝인가? 뒤늦게 운전자를 잡아도 음주 확인이 어려워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자, 이 당시 때 기사를 보면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교통사고를 낸 뒤에 차를 버리고 현장을 벗어나는 운전자들이 잇따르고 있지만 경찰이 제대로 처벌하지 못하여 속을 태우고 있다. 과거 교통신호기를 들이받고 달아나고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방송인 이창명 씨 사건이 있은 지 8년이 지났지만 CCTV 영상과 위드마크 공식, 시간 경과에 따라 혈중 알코올 농도를 거꾸로 역추산하는 기법을 여전히 법원에서는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결국 경찰이 이들 운전자를 붙잡더라도 이미 시간이 다 지난 뒤이기 때문에 그때 마신 건지 그러고 나서 마신 건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고 이후 미조치에 대한 처벌 강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태인 거죠.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자, 김호중 씨가 음주운전하고 나서 편의점에 들어갔던 CCTV 영상이 예전에 공개된 적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일명 술타기 수법이라고 하죠. 법의 허점을 파고드는 음주운전자들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음주사고 직후에 추가 음주 사례가 빈번하다라는 겁니다. 도주 이후 뒤늦게 자수하는 꼼수도 있다고 해요. 이게 김호중 방지법이 생겼습니다. 김호중 씨가 예전에 이렇게 술을 마시고 이 다짜고짜 편의점이나 슈퍼로 가서 뭐 술을 사 마시는 이런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김호중 방지법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김호중 씨는 뭐 아시다시피 그 음주운전 당시 때 편의점에서 또 술을 추가로 사는 게 목격이 된 적이 있죠. 자, 어찌됐건 결국에는 단속 직후가 나고 나서 바로 도주를 했어요. 그리고 지인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걸렸습니다. 과연 이 지인의 집에 왜 갔을까? 아마 방금 말씀드렸던 술타기 수법이 의심된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사고가 나고 나면 자기 집으로 이동해서 집에 있던가 아니면 뭐 아예 집도 가지 않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한다던가 해야 되는데 차는 집에다가 주차해두고 지인 집으로 걸어갔다라는 거는 뭐 택시를 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서 검거됐다라는 것 자체가 의심스럽다라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 이재룡 씨가 이때까지는 징역형, 실형 선고를 받은 적이 없는데 앞에 말씀드렸던 이 김호중 씨 사태, 김호중 씨가 이때 실형 선고를 받아서 지금 교도소에 가 있습니다. 교도소 행이 됐어요. 이 당시 때 김호중 씨도 제가 이거 징역될 가능성 높다라고 분석해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아니다 뭐 어쩌고저쩌고 말이 많았는데 결국 징역형이 선고되어 지금 교도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룡 씨 어떨까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굉장히 징역 가능성이 지금 높다라고 저는 예상이 되고 있어요. 자, 오죽했으면 유호정 씨도 답답했겠습니까? 그리고 본인도 그걸 어느 정도 인식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사고가 나자마자 지인의 집으로 도망갔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예전에는 불구속 입건, 면허 취소 처분, 또 그로부터 한 십수년이 지난 뒤에도 그 당시 때 그냥 기소유예 처분, 경미했다라고 했는데 요즘 음주운전은요, 걸리면 잘못하면 징역입니다. 근데 이재룡 씨는 벌써 3번째예요. 3아웃이라고 하죠. 자, 그러다 보니 이런 사람은 약한 처벌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대중들의 의견이 지금 빗발치고 있습니다. 상습적이고 그렇다면 면허 자격을 영구적으로 박탈해야 한다. 나오고 있는 이 와중에 안재욱 씨는 문제가 없느냐? 이 안재욱 씨는 문제가 없느냐? 이 안재욱 씨도 지금 덩달아서 불똥이 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보면은 안재욱 씨도 최근에 술 예능 출연 왜 했냐? 음주운전 투아웃에도 여전한 술 사랑을 보여주고 있다. 필름 자주 끊긴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실 안재욱 씨도 이 애주가의 모습을 보여줬지만 여기에 출연을 한다 한들 과거 음주운전 논란이 재조명될 뿐입니다. 2003년도와 2019년도 2월 두 차례 음주 단속에 적발이 되면서 결국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고 모든 방송 활동을 중단한 바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안재욱 씨도 지금 덩달아서 비판을 받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재룡 씨와 더불어서 안재욱 씨도 딱 투아웃 상태였거든요. 근데 공교롭게도 2003년도와 2019년도 지금 이재룡 씨가 요번에 사고가 있었다라고 과거에 밝혀진 시절을 보니까 이때도 2003년도와 2019년도 공교롭게 시기가 또 같다 보니까 이 많은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의혹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밝혀진 바가 없기 때문에 섣부르게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두 사람이 전부 다 짠한 형이 함께 등장을 해버렸고 그것이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안재욱 씨는 이렇게 말해요. 형을 이겨본 적도 없고 취한 걸 본 적도 없다. 옛날에 형이 젊었을 때는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마실 수 있을까 싶었다. 근데 형은 1차, 2차, 3차를 가도 끝까지 멀쩡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방송 프로그램도 비판을 받는 거죠. 자, 사실 이재룡 씨에 대한 문제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당시 때 술에 취해 입간판을 부쉈었던 이재룡 씨는 검찰 측에서 전액 보상 그리고 기소유예라는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것도 성공 기억으로 남지 않았을까요? 만약 검찰이 이 당시 때 기소유예가 아니라 강력한 처벌을 줬다면 아마 이재룡 씨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결국 계속되는 음주 사건들 2019년도에도 음주운전에 음주 재물 손괴를 받았다. 이게 그러니까 사실 불과 지금이 26년도니까 한 6, 7년 전입니다. 그러니 연예인들 입장에서는 이게 얼마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 괜찮겠지 싶었을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앞에 말씀드렸던 결국 엔딩은 뭡니까?